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분데스리가 그리고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대 카디스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예상대로 소시에다드가 정배당을 받은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승부패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사실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소시에다드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전적이 좋은 팀인데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홈에서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은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이변을 바라보지 않고 소시에다드의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시에다드가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그 명단에서 빠졌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카디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소시에다드 역시 경기력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카디스가 너무나도 지금 좋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는 팀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런 두 팀의 모습을 본다면 소시에다드가 그렇게 믿음이 가는 팀은 아닙니다. 최근의 모습들을 봤을 때. 하지만 카디스 정도는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카디스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디스 득점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팀은 아니죠. 수비적인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은 팀이고 수비 숫자를 좀 많이 가져가는 팀입니다. 그만큼 무게중심을 앞보다는 좀 뒤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에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오버보다는 언더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소시에다드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2점 차까지 하기에는 지금의 소시에다드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카디스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거고 수비 숫자를 좀 많이 가져갈 텐데 이 소시에다드가 굉장히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경기는 호펜하임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호펜하임이 최근에 흐름 자체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프랑크푸르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호펜하임 상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 정도의 배당을 받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너무나도 우세해 보이는 경기고 프랑크푸르트의 승으로 느껴지는 경기에서 2점대가 넘어가는 배당을 줬다라는 점은 이 경기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뭐 배당적인 확률은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를 좀 승무패 쪽에서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언오버가 더 좋아 보이는 경기고요. 만약에 그래도 승무패 쪽으로 가신다면 저는 배당에서의 확률이 승과 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호펜하임 쪽으로 좀 구매율이 좀 몰린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 무승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두 팀의 경기력만 봤을 때는 호펜하임이 수비적으로도 좀 좋진 않고 공격에서는 크로스 공격과 이 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긴 하지만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팀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이 경기 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호펜하임의 승을 가기에는 승으로 공유드리기엔 너무나도 위험하고 도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호펜하임의 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 최근에 결정력이 굉장히 좋고, 호펜하임도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만 찬스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호펜하임 역시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의 경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데 이 경기도 1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조금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랑크푸르트가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호펜하임은 찬스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호펜하임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점 차에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바라보고 호펜하임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발렌시아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경기 빌바오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적으로 좀 높게 이 경기도 책정이 된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빌바오가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니아인 그리고 이 윌리엄스 선수 주전 공격수 2명이 지금 부상자 명단에 좀 올라와 있어서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발렌시아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만 비교를 했었을 때 발렌시아의 수비가 크로스 상황에서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들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빌바오는 크로스 공격도 굉장히 좋고 마르셀리노 감독 부임 후에 역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경기력만 봤을 때는 빌바오가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일정적으로 빌바오가 좀 불리한 부분들, 그리고 이 경기 좀 이상하게 해외 구매율에서 역배팀인 발렌시아 쪽으로 좀 승리 쪽으로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변이라면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빌바오는 반대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언더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바오도 결정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팀이고, 발렌시아는 이 공격에서의 역습과 크로스 상황에서는 좋은 모습들이 있는 팀이지만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최근 흐름은 좋더라도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빌바오가 수비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서 무승부 쪽이 가장 높지만 승과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르미니가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브레멘도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부상자, 특히나 뭐 젤케나 필코르그 그리고 구루스 등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르미니는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역습에서의 이런 측면에서의 스피드, 그리고 지난 경기 후반전에 보여줬었던 이 롱킥 전술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멘이 이 침투 선수나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수비적으로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르미니가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봤을 때 아르미니의 승을 조금 더 바라보곤 있었는데, 이 배당에서의 확률이 조금 무승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경기는 좀 무리하게 아르미니의 승으로 도전하는 것보다는 아르미니의 무승부로 가는 게 더 적당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르미니의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아르미니도 결정력이 좋지 않고, 브레멘 역시 뭐 결정력이 원래 좋지 않은 팀에서 이 공격수들의 부상까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르미니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무승부가 가장 높지만 승과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바라보곤 있는데 개인적으로 두 팀의 경기력만 봤을 때는 무승부에 조금 더 적합해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두 팀 다 최근에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에이바르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오사수나에서 부디미르 선수 그리고 조니는 어쨌든 뭐 최근에 경기에 결장 예정으로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부디미르가 없는 부분은 조금 오사수나에게 있어서 좀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을 비교했었을 때 공격적으로 조금 더 좋은 팀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바르 측면에서 이누이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브리안 힐 선수 등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에이바르가 공격력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좀 무승부 쪽으로 보이는 경기에서 무승부가 안 나오고 승패 방향으로 좀 나뉠 때가 있어서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오사수나의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은 이 경기는 언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오사수나는 공격에서의 이런 부디미르가 없는 부분이 크고 에이바르는 결정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언더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오사수나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 약간 이변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조금 개인적인 욕심이 좀 드는 경기고 승무패를 좀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닙니다. 어느버가 더 나아 보이는 경기고요. 승무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베티스의 패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티스가 최근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패배가 없고 바르셀로나는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두 팀 다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맞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베티스가 호아킨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면 이런 그 중원에서의 그런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바르셀로나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덴벨레를 비롯을 해서 그리즈만도 꾸준히 좀 득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베티스 상대로 그래도 이 경기를 승무패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베티스의 패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티스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간을 라리가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내주는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최근에 보여주는 이 베티스가 살짝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두 팀 다 이런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넣게 되면 베티스의 수비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가 수비적으로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바르셀로나가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베티스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승리, 2번은 호펜하임의 오버, 3번은 빌바오의 핸디캡 패배, 4번은 아르민의 핸디캡 승, 5번은 오사수나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6번은 베티스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3개의 픽을 뽑아왔고요. 첫 번째 픽 주력입니다.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입니다. 일단은 이 픽을 공유드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픽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가셔서 조합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공유드리는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시에다드의 승, 두 번째는 빌바오의 핸디캡 패, 이런 조합으로 가져
가져와 봤고요. 2.3배당을 받았습니다.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아까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입니다. 좌측에 배트맨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을 때 2.3배당을 받았고요.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배당을 가져갔었을 때 2.65배당으로 0.35배당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배당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주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로 꼽아왔고요. 첫 번째는 호펜하임의 오버, 두 번째는 아르미니아 핸디캡 승리, 세 번째는 베티스의 오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픽은 고배당 픽입니다. 26.8배당으로 굉장히 높은 배당이고요. 약간은 저도 소액으로 갔었고 위험 부담이 있는 픽입니다. 첫 번째는 소시에다드의 핸디캡 무승부, 두 번째는 아르미니의 무승부, 세 번째는 오사수나의 패,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승무패 경기들 그리고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